예, 2강 들어갑니다. 1부에서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외인과 기관, 세력, 아빠들이 돈을 버는 방식, 어떻게 개미들 양털깎이로 돈 번다고 했어요. 유혹하고 내동매매 시키고 추경매수 시키고, 그죠? 신법을 교란시키죠. 그죠? 심리를 교란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신법이 주식을 좀 잘하는 분들일수록 결국 신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꼭 그들이 교란시키지 않아도 교란돼. 우리가 우리가 이제 설이 이게 친정이잖아요. 뭐 설 때도 뭐 우리 고스톱도 치고 하잖아. 그 고스톱 치면 누가 내 심리를 말리지 않아도, 말리게 만들지 않아도 내가 말리죠. 잘 안 되면. 그죠? 이게 가만 놔둬도 심리가 말리는데 물론 주식이 도박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식이 도박이랑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근데 특히나 가만 놔둬도 심리가 교란되는데 이 심리를 조장한다고, 심리를. 거기에 말려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잃는 거지 뭐. 그러면 2부에서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외인과 기관, 아빠들이 돈을 버는 방식,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거는 주식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돈을 벌어요. 또한 우리는 주식만 알잖아요. 우리는 가장 쉬운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왜? 심플하니까. 샀다 팔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 주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선물 옵션으로도 벌 수 있고 해지도 하죠. 그죠? 그다음에 주식판에서만 끝나지 않죠. 그죠? 뉴스를 조장하고 뉴스를 만들고 가공하고, 그죠? 타이밍을 재고, 이런 작전, 판때기를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가장 되게 작다면 작은 파트가 주식 파트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주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안 보인다고. 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주식 관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금융이라는 거는 주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주식은 일부일 뿐이야. 그죠?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고 옵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죠? 선물과 옵션을 어 비율을 가지고 또 돈을 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세계 거의 2대 시장인데, 2대 시장인 이유가 조작이 가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벌기 너무 좋은 시장인 거지, 국내 시장은.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 대형주 몇 개만으로 지수를 교란시킬 수 있어. 지수를 오를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또 내릴 수 있지.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그죠? 어마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사고 팔아도 주가가 출렁거려. 그다음에 이등 주식이 지금도 2 등인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런 거잖아. 그죠? 과거에는 뭐 포스코, 한전, 그다음에 뭐 현대차 이런 주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 구조 자체가 특정한 기업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몇 개 안 되잖아. 그들이 우리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그 시장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몇몇 종목들만 사면 선물이 올라요. 그죠? 그럼 선물 사 주고 같이 매수하고 그럼 선물로 돈 벌고, 그 주식 샀던 거 선물 매도 때리고 와장창 팔아 버리면 선물 매도로 돈 벌죠. 그죠? 그럼 주식은 내가 만 원에 샀어. 만 원에 샀어. 그래서 이 만 원에부터 쭉 올라가면서 사. 그러면 얘네들만 사는 게 아니라 개미들도 막 따라 사죠, 상승장에. 얘는 선물도 사. 그럼 선물 수익 끄트머리에서 꼭지에서 팔고,
내 평단가가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2,000원까지 샀어. 지금 15,000원까지 올라갔어. 50% 올랐어. 15,000원에서 막 팔아. 막 팔아. 12,000원까지. 자기 평단가까지. 그러면서 위에서 뭐예요? 공매도 매집하고 선물 매도 때리고 15,000원이 12,000원까지 내려가면 지수가 엄청 빠지겠죠? 그럼 얘는 또 돈 벌겠죠? 그리고 내 주식은 평단가 12,000원에 다 정리해. 그죠? 혹은 12,000원 아래까지 팔아도 돼. 왜? 주식으로는 똔똔이만 봐도 선물 매도 매수 시장에서 돈 버니까. 이 선물로만 돈 버네요. 옵션으로 돈 벌잖아. 옵션 로또죠, 로또. 왜 로또예요? 레인지 안에 레인지 안에 형성되면 그 레인지 밖에 베팅한 사람은 돈 다 잃는 거잖아. 본전도 못 찾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선물, 옵션, 주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서 전략을 짜고 돈을 벌어 나가는 게 복잡한 금융 공간으로 돈을 버는 게 메인 기관이라고요. 거기에 또 프로그램 매매가 있죠. 그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우린 근데 주식밖에 몰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개인이. 왜? 일단 우리는 전업도 아니고 그들은 전업이고 되게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이것만 배운 사람들이잖아. 수십 년 동안. 시스템을 갖춘 거고 인력이 있고 자본이 어마무시하잖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정보도 우리가 느리죠.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최소한 주식에 국한돼서 그들이 돈 버는 방식, 그 시스템, 그 안에서 걔네들이 돈을 버는 부의 신호를 포착하고 그 길목에서 우리는 걔네들 따라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따라가면서 돈을 벌 때 돈을 잃어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개미 호구들이라고. 그죠?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부의 신호를 포착해서 길목에서 우리도 수익 모델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일정 부분 우린 먹고 뛰쳐나오는 거고 거기서 돈을 잃는 거는 우리보다 더 병신 같은 타점으로 내동매매 추격 매수하는 개미 호구들. 걔네들 돈의 일부를 우리는 그냥 버는 거예요. 뭐 양심의 가책? 비열한 방법? 뭐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은 없겠죠. 그런 얘기 할 거면 왜 주식해? 주식 생리가 그런데 주식 생리가 그런데 어떡할 거야? 그런 얘기 하실 거면 다른 식으로 버셔야죠. 그죠? 떳떳하게 장사하시든가 떳떳하게 직장 생활에 올인해서 명태까지 명예롭게 남의 돈 갈취하지 않으면서 벌 수 있는 떳떳한 방법으로 돈을 버셔야죠.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런지 몰랐어요. 그럼 지금부터 알면 돼요. 지금부터 그걸 아시면 돼. 아셨죠? 그게 싫어. 그럼 주식 안 하시면 돼요. 떳떳한 방법으로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고 뭐 그러고 싶으시면 떳떳한 방법으로 버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근데 이 주식 시장은 어찌 됐든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건 뭐 도덕적 잣대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뭐 떳떳하니 안 떳떳하니 그것도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버는 건 결국은 개미 돈이지 아빠 돈이나 개미 뭐 기관 메인 돈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그럼 이제 돈을 버는 방법 시작할게요. 시작하는데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시황, 종목, 차점, 대응. 일단은 크게 보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해. 어, 보세요. 첫 번째 시황. 시황은 누디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결국 매매 전략을 짜는 거예요. 매매 전략. 매매 전략을 짠다. 시황은 뭔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시황의 추세는 우리가 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행보 박스, 이런 행보 박스, 이런 행보 박스가 있고 상승장이 있고 전반적인 상승장, 상승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고 또 이런 급락장도 있고 급락장도 있고 또 상승 가속 패턴의 가파른 상승이 있고 가파른 하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만 하니까 착각을 해, 착각을. 만능 수익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없어요. 없어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버는 시스템도 전제 조건부가 달라지면 돈을 벌어다 주던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시황에 있어요. 시황에. 근데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당연한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승장에서는 누구든 이럴 때 사서 놔두면 일정 시점에서 팔면 누구든 돈을 벌어요. 근데 얘기했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이냐 아니냐예요. 시스템이냐 아니냐. 이런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이렇게 돈 벌었으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야 돼. 이해가시죠? 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야 돼. 뭐예요? 반복 재현이 돼야 돼. 그게 시스템이죠. 물론 승률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도 있어. 똔똔 벌 수도 있어. 여기서 팔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그치만 시스템이라는 건 내가 10번을 했으면 10번의 똑같은 수익 모델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겠죠. 원칙과 기준에 맞게. 10번을 했는데 7번은 성공했고 2번은 실패했고 1번은 똔똔이야. 이게 계속 반복돼. 같은 전제 조건부에서. 그렇다면 그거는 시스템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1번은 벌었어. 그냥 묵혔더니 벌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디선가 샀는데 이번에는 잃었어. 근데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몰라. 다시 한번. 반복 재현 가능한 게 시스템이에요. 그죠?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어떤 시스템도 있고, 그죠? 항상 똑같은 성공을 계속해서 구가하는 사람도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근데 들쭉날쭉한 사람,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승률이 50%도 안 돼. 이건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거죠. 검증된 시스템이 아니란 거지. 그죠? 반복 재현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꾸미 부심포에서 가장 강조하는 성공은 뭐냐면 반복 재현한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갖추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아카데미, 세종스, 주꾸미, 헤레본 다 월천사, 주선사, VIP 다 VIP 가이딩 포함 모두 다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실전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까지 도와주는 게 우리 보신포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과정이에요. 장르만 좀 다르지. 단타냐, 스윙이냐, 종가냐 이것만 좀 다르지. 또 내가 돈이 많냐, 굴리는 시드가 많냐 정량에 따라 또 방법이 다른 거고. 그죠? 이걸 되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뭐 타점 하나, 수익 모델, 매매 기법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수익 모델들도 장세가 이렇게 꺾이면 확률이 떨어져요.
똑같은 수익 모델이라 할지라도. 왜? 전제 조건부가 다르죠. 어떻게 전제 조건부가 달라? 보세요. 여길 기점으로 상승하는 107일 상승했어요. 그죠? 또 여기서 이렇게 64일 상승했고 또 여기서 뭐 전고 돌파 기준으로만 보면 상승하는 날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거꾸로 아까 요 1월 3일 기점으로 추세가 바뀌고 나서 여기를 기점으로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보세요. 하락 기준으로 볼게요. 상승은 5일, 하락은 10일, 10일, 상승은 13일, 하락은 최저점까지 33일, 상승은 하락, 전고 돌파부터 상승, 상승은 밑에다 둘게요. 전고 돌파부터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뭐가 달라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했어? 상승장에서는 보세요. 상승하는 일수가 어마무시하게 길죠. 하락장에서는 하락하는 일수가 어마무시하게 길죠. 상승하는 날보다. 왜? 상승하는 날 기껏 5일, 길어야 13일, 7일, 19일. 비교해 보세요. 이거랑 비교해 보시라고. 다르죠?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하락하는 날이 더 많잖아. 상승장에서는 상승하는 날이 많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 어느 때 돈을 벌어요? 우린 주식을 하니까. 주식을 한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버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을 구간이 짧죠. 이때보다. 뭐야? 결국은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통계를 내면 상승하는 날보다 하락하는 날이 많죠. 하락장에는.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상승하는 날이 하락하는 날보다 많죠.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어요? 쌀 때 사서 혹은 지지에 사서 저항에 혹은 상승이 멈췄을 때 팔아서 돈을 버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주식은 이때 유리해요? 이때 유리해요? 질문 들어갑니다. 상승장에 유리하다 1번, 하락장에 유리하다 2번. 그죠? 완전 상식적인 얘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아이고 사무장님 이거는 지수 얘기잖아요. 종목이랑 다르제. 다를까요, 과연? 다를까요? 논리적으로 봅시다. 이 지수는 뭘 의미해요? 이 지수는 각 지수, 코스피에 해당되는 지수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총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 양봉이 뜰 거고, 그죠? 떨어지면 음봉이 뜨는 거죠, 그죠? 지수라는 게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 시장 가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포션을 생각해서 오른 종목이 많으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오르면 더 영향력이 있고 시가총액이 낮은 것들이 오르면 영향력이 작죠, 그렇죠? 이런 걸 통틀어서 지수라는 게 양봉, 음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야? 종목별로 어쨌든 많이 샀냐, 적게 샀냐, 많이 팔았냐, 적게 팔았냐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승하는 날이 많은 날은 상승 종목이 훨씬 많겠죠. 상승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상승이라는 게 시가 대비 종가가 양봉으로 끝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 병신 같은 타점을 잡아도 양봉으로 끝나면 돈을 벌죠. 맞죠? 그죠? 물론 내동매매하고 고점에서 하고 여기 꼬리가 달렸어. 여기서 샀어. 종가는 내렸어. 손해 보지 그러면. 오르는 장에서도 오르는 장에서도 개미 호구들은 이렇게 잃어요.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도 단타 치다가 스윙 보다가도 잃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 아무리 병신 같은 타점으로 사도 며칠 놔두면 올라갈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건 되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제가 무슨 지금 구라를 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계어를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당연한 얘기잖아. 아주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당연히 음봉이 뜨죠. 음봉이 뜨지.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잖아. 하락장에서는. 그러면 주식은 주식은 사서 파는 건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흐르죠. 음봉은 뭐 대략적으로. 그럼 결국 어때요? 거꾸로 이 위에서 사서 아래서 파는 경우가 생긴다고. 근데 빈도수가 음봉 빈도수가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기에는 주식을 하면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지. 일단 수익 모델이라는 거를 빼고 이때 확률이 더 돈 벌 확률이 높고 이때는 돈 벌 확률이 낮아지죠. 근데 이 두 개의 확률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건 시스템이에요. 어떤 수익 모델로 하느냐. 응? 어떤 수익 모델로 내가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또 이런 수익 모델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치만 이건 변함없어요. 이건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거는 음, 첫 번째는 일단은 주린이한테 제일 중요한 건 타점이에요. 타점. 두 번째는 비중이야. 세 번째는 대응이고. 세 번째 대응이 가장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거기에 비중을 얼마나 태울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순서적으로 타점, 비중,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타점도 비중도 대응도 다 어디서 오느냐 다 이게 다 수익 모델이야. 종목 선정도 당연히 수익 모델이고요. 시황도 수익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시황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추세를 타면 돈 벌기 쉽다. 이런 추세에서 돈 벌기 어렵다. 어렵단 얘기지 못 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디서 매매를 해야 돼? 반등장에서. 반등장에서. 어느 반등장? 특히 이런 구간, 이런 구간. 그나마 하락장에서도 반등하는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지 말아야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안 하는 게 유리하지. 안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이런 하락 구간 내에서도 상승하는 게 있고 시황이 하락할 때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카데미에 다 나오잖아. 아카데미에 다 나오고. 이 보면
보세요. 일단은 추세가 뭐예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저점이 낮아지고 하락 추세의 정의죠. 그죠? 반대로 상승 추세는 뭐예요?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잖아. 그죠? 여기서는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왜? 하락했다가 다시 올랐잖아. 근데 요 점을 돌파하면 다시 상승이고 맞고 빠지면 쌍봉이고 여기서는 일단은 박스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근데 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서 여기서부터예요. 박스 하단 이탈하면서 여기서 저점이 낮아졌죠. 고점도 낮아졌고 이러면서 뭐예요? 이제 하락 추세네. 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봐요? 파동을 보죠. 파동을 어떻게 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렇죠? 5파 끝나면 5파에 대한 되돌림 파동 나오고 이게 베어랠리 마켓이죠. 그죠? 파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런 데서 매매해야 된다고 했죠. 그나마 하락장에서. 그렇죠? 그럼 파동은 어떻게 알아요? 파동이 뭔데? 파동이 뭐예요? 알아요? 이런 걸 파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런 게 뭔데? 같은 색깔의 캔들이 하나의 방향을 이루는 게 파동이죠. 그렇죠? 이렇게 짧은 파동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색깔의 캔들이 같은 색깔의 캔들이 그죠? 파동 카운팅은 어떻게 하는데요? 연습해야지. 훈련해야지. 파동 카운팅 하는 방법으로. 그죠? 엘리엇 파동대로 안 가죠? 그죠? 파동에 임펄스도 있고 ABC도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ABC는 333 ABC도 있고 335 ABC도 있고. 그런 카운팅이 되면 매매하기 되게 편해요. 확인하고 예측하고 예측한 대로 확인이 되면 매수하면 되니까. 파동 끝나고 새로운 파동의 시작인 이런데. 그렇죠? 이런 데는 매도 타점이죠. 이런데 매도 타점이지. 이런데 매도 타점이지. 이런 타점들 알아요? 이때부터는 파동 카운팅하고 파동의 시작이니까 이때부터는 매수가 관련된 매수가 주가 돼야 되는 거고 고점 패턴 쌍봉 만들고 빠지는 이런 파트너에서는 이제는 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시황이에요. 지수, 경제 상황, 지수 발표, 특히 미국장의 발표, 경제 지표 발표 모두 포함해서 시황이에요. 근데 그런 시황이 가리키는 방향성을 파악해서 그 방향성에서 가장 확률 높은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시황이에요. 난이도가 높죠. 어려워요. 3개월, 6개월, 1년, 2년 한다고 안 돼요, 잘. 근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왜? 우리는 단타를 하는 사람, 스윙을 하는 사람, 또 혹은 간혹 중장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제가 특히 주금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추세 전환, 변곡 구간 이거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어렵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런 추세 전환과 변곡 구간을 발견해내는 건 종합적이기 때문에 시황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나스닥 지수만 보고 S&P 주식만 보고 주가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어떤 이슈 얘기했어요? 제가 시황 관련해서는 봐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세계 경제의 코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고 하나는 정치학적 다극화예요. 다극화라는 거는 옛날까지는 미국이 패러다임 다 갖고 있었죠. 그죠? 미국이 헤게모니를 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 이런 식으로 다극화되고 있어. 이런 게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했죠. 왜? 인플레이션 왜 중요했어? 2009년 금융위기 때부터 엄청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기존의 부실들을 돈을 만들어내면서 찍어내면서 무마시켰잖아. 그 무마시켰던 것들이 결국은 초반에는 컴퓨터 간의 어떤 상쇄적인 그것뿐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인 우리 실제 생활에 어, 돈의 양이 늘어나죠. 그죠? 돈을 퍼달라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러면서 우리 실전 생활에 돈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어, 코로나 터졌죠. 팬데믹 터지고 러우 전쟁 터지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죠.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 연준이 주장하는 게 세 가지죠. 하나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두 번째는 최고 금리 인상폭. 세 번째는 최고 금리의 유지 기간. 이 정치 얘기는 빼고라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추세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는 끝났어요. 왜 끝났어? 이게 이때 베어랠리 마켓으로 나왔어. 이미 나왔고. 근데 결론 어떻게 났어요? 미 연준에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는 나왔죠. 12월에 0.5% 포인트 50bp 인상하면 속도 조절은 이제 끝났어. 근데 그 전에 11월부터 이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최고금리 더 인상될 수 있죠. 최고금리가 더 인상되면 주가는 더 빠지겠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빠지는 거잖아 지금. 내년도에 더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가 대출받아서 주가 사면 안 된다. 그냥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한 거지만 중요한 것도 뭐야? 금리가 5%가 됐던 5.5%가 됐던 거기가 최고금리인데 얼마 동안 유지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원하는 방향은 금리 인상 속도가 빨리 조절된다는 건 뭐야? 인상폭을 좀 줄여서 어? 최고금리가 가고 내년 하반기든 내후년 초반기든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데 그 최고금리가 유지 기간이 내년 내후년 2, 3년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업들은 줄파산이 일어나는 거죠. 왜? 돈 못 갚으니까. 그죠? 그게 주가에 영향을 끼치고, 그죠? 그러니까 시황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이런 지수만 보고 시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좀 알아야 돼.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시황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런 시황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서 5추전 양봉 나왔으면은 그냥 파동이 쭉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잖아. 그죠? 차트만 보면 이제는 파동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파동이 시작되기 전에 물론 이런 데서 메이저들은 또 음, 위에서 공매도한 거 팔고 청산하고 선물 매도한 거 청산하고 주식 매집하고 하는 기간이죠. 메이저들은 여기서 또 돈 벌 궁리를 하지. 위에서 팔고 내려오면서 팔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가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 분석만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트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 지표들,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유가의 문제, 환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서 차트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가 예측하는 것만큼 그 매매 전략대로 매매가 또 쉬운 건 아니야. 왜? 왜? 우리는 보통 추세라는 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이게 진짜 착각인데 우리는 추세를 V자로만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안 가죠. 그죠? 횡보 이런 게 많죠. 이런 게 많죠. 그죠? 이런 것도 많고 때론 요렇게도 가고. 그죠? 근데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시황이라는 거는 결국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 강력한 무기다?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시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결과론적으로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요럴 때만 주식을 해야 돼요. 요럴 때만. 요럴 때만. 나머지 이럴 때는 내가 잃을 가능성이 많아. 내가 수익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수익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익 모델이 하락장에 특화된 수익 모델이 아니면 승률이 떨어져요. 승률이.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왜? 상승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캔들이 있으면 이 밑에든 어디든 사서 종가가 위에 끝나니까 무조건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상승장인 거고 하락장에서는 시간적으로 내가 사는 게 먼저잖아. 주식은 사고 주가가 빠지면 손해 보는 거지. 안 팔았어. 익절 안 했어. 아니 손절을 안 했어. 계속 빠져면 물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상승장에서는 사면 이익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근데 하락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튀는 구간이 있다. 있다. 시황은 이런 걸 알려준다. 시황은. 시황은. 그럼 시황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있고 코스닥 지수도 있고 S&P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간혹 홍콩 지수도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죠? 상해 지수, 심천, 홍콩 그죠? 또 가끔씩 일본의 주요 정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때 한번 급락 나왔죠? 일본이 긴축한다라는 이슈로 환율 문제 때문에 미국장도 급락하고 우리나라도 급락하고 그죠? 결국 일본이 손 든 거죠. 그죠? 환율 문제, 물가 문제로 결국 긴축하겠다 하면서 그 니케이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게 지지난주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것들이 다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때가 있고 환율적인 문제, 유가적인 문제, 복잡한 것들이 다 영향을 끼쳐서 이런 시황을 만들어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황들 복잡하지만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이? 없어. 기관들이나 뭐 되게 유수한 어떤 그런 뭐 헤지펀드나 이런 커다란 업체들은 굉장히 정보가 빠르고 그런 정보를 빠르게 종합해서 어떤 주가의 시황의 추이를 빨리 예측해 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일개 개미일 뿐이고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저런 게 있었어? 아우 저렇게 복잡하면 어떻게 주식해? 그러니까 잃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사고 파는 문제로 귀결되지 않으니까. 왜? 그냥 우리는 하는 행위는 사서 팔면 돼. 근데 사서 팔았을 때 성공률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승률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승률을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힘이 시황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황에 있다. 매매 전략은 시황에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매매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되게 생소할 거야. 뭔 매매 전략 주식하는데 뭔 매매 전략. 근데 있어요. 매매 전략이 여러분들한테도. 봐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하락장에서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첫 번째, 이런 때만 하는 거야. 반등장에서만. 짧게 먹고 빠지는 거지. 비중 못 실어요. 비중 실으면 안 돼. 첫 번째, 이런 반등장에만 한다. 하락장에는 안 한다. 이 하락장에는 하지 않는다. 참는다. 안 한다.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개미들도 쉽게 하락장에 베팅할 수 있어요. 파동에 맞는 매매 하면 돼요. 두 번째, 곧버스 있죠? 곧버스로 하락 베팅하면 돼. 추세가 만들어져. 세 번째는 선물 매도하면 돼. 선물 매매를 하면 돼. 근데 선물 매매는 뭐 개인별로 뭐 선택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곧버스는 단순하게 그냥 교육 몇천 원짜리 들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계좌 개설해서. 추세가 하락이니까. 어, 일례로요. 일례로 음, 이번에 이거 곧버스거든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예요. 곱하기 2x예요. 제가 이거를 이번에 하락장 때 주꾸미에 타점을 줬어요. 타점을 준 게 언제냐면 이때였어. 21선 쌍바닥 나올 때. 분봉으로 보면 쌍바닥 나오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줬어요. 이때부터 분할 매수하시라고 21선부터. 예, 여기 뭐 주꾸미 계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근데 21선 깨지 않았죠. 깨지 않았고 21선 위에서 쌍바닥 그리고 갔고 여기서 제가 직장인들은 스윙이라고 얘기했어요. 스윙으로. 지금 고점까지 12.64% 나왔어요. 12.64% 나왔고 제가 이걸 드릴 때 어디까지 드렸어요? 고점까지. 고점까지. 네. 이게 첫날 드린 거고 제가 주선사 강의 때 22% 정도 수익이 난다 그랬어. 그죠? 22%. 어디야 그러면? 여기쯤인가 보다. 아닌가? 이거 다음 봉인가? 어쨌든 요때쯤인가 보다. 예. 그러면서 제가 50%까지 말씀드렸어요. 50에서 70%다. 스윙을 하면 좀 스윙 2월 달까지 할 수 있어요. 개미들도. 복잡하게 선물 매도, 지수 선물 안 해도 하락장에 베팅할 수 있어. 그래서 주꾸미 전략이 뭐였어요? 지난 한 달간, 한 달도 아니지, 한 3주간 주꾸미의 전략이 뭐였어? 주식 매매는 하루에 3번만 하고 맥시멈. 비중 팍 줄이고 나머지 내 예수금에 비중 실어서 곧버스 사라고 그랬죠. 타점까지 알려줬어. 타점을 제가 3번인가 드렸죠. 곧버스. 그죠? 그리고 3,440원 저항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저항을 맞을 수 있다. 여기서 털고 눌리면 다시 사든가. 뭔 얘기예요, 지금? 시황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당분간 하락장이에요. 당분간 하락장이야. 근데 이제 연초에는 어제 지금 미국장이 반등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10시 50분 현재 조금 조정 중에 있는데 5일선 깼네. 5일선 아까 지지받고 추가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시황에 맞는 매매를 하셔라. 이게 첫 번째 드리는 조언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파동에 맞는 매매하세요. 일단 이럴 때 매매하지 마세요. 이럴 때. 이해 가세요?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심지어 주꾸미에서도 하락 초기에 주꾸미 종목 아예 가이딩 안 하죠. 그죠? 요즘에는 주선사 선물 매도 종목만 하잖아. 안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안 하는 게. 하더라도 단주나 한 10만 원치나 내 수익 모델이 있잖아. 내 수익 모델. 내 메인 무기 있죠. 타점, 5번 타점, 뭐 4번 타점, 8번 타점, 주꾸미 타점 9가지로 내 메인 무기와 서브 무기가 있잖아요. 주꾸미 분들은. 혹은 뭐 서브 무기는 없어도 돼. 메인 무기만 있어도 돼. 그거에 대해서 내 종목 선정 기준에 맞는 종목을
계획해서 하루 3번 정도까지만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건 왜? 통계를 내야 되니까. 이 하락장에서도 나의 수익 모델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나의 종목 기준이 승률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루 맥시멈 3번 정도까지만 매매하면 돼요. 나머지는 매매하지 마. 여기서는 돈을 버는 장이 아니니까요. 중수 이상은 벌 수 있어요. 중수 이상은. 내 수익 모델을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벌려면 벌 수 있어.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중수야. 거기서 중수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하락장에서 매매 안 하고요. 내 수익 모델이 있어도 왜? 어쨌든 떨어지거든. 중수라고 해서 하락장에서 내 수익 모델이 똑같은 승률이 나올까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뭐 가끔 오를 수도 있지. 어떤 반등이 나오는 캔들에서는. 근데 통계를 내보면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뭐 용가리 통뼈야? 올라가는 장에선 당연히 버는 거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승률이 올라갈 수 있어. 상식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타점과 비중이라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건 비중을 올릴 수 있어요. 내려가는 하락장에서 내 수익 모델을 갖고 비중을 올린다?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건 하수들이나 이러는 거야.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하락장에서 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비중을 올린다? 이거는 똥오줌 못 가리는 매매죠. 그죠? 하더라도 비중을 줄여서 해야지. 그죠?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하락장에서 승률이 떨어지는데 비중도 줄인다. 이건 뭐예요? 버는 돈도 줄어든다. 맞아요? 맞아요? 요 얘기 맞아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해 가시면 1번, 이해 안 가시면 2번. 상승장에서 내가 주식을 하는데 사서 오르면 팔아요. 상승장에선 순율이 올라가니까 내가 비중을 올려서 돈을 더 벌 수 있다. 요거.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고 내 수익 모델도 승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승률이 떨어지면 확률적으로 내가 돈 벌 기회도 줄어들고 이러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죠. 비중을 늘리면 이건 미친 짓이고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고. 그럼 봐요. 승률도 떨어지고 비중도 떨어질 때 그러면 내가 버는 돈도 떨어지겠죠. 그죠? 상승장이나 행보장보다. 그죠? 요 논리가 이해가 간다 1번, 이해가 안 간다 2번. 대부분이 그렇겠죠. 당연히. 하락장에서 당연히 승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왜?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승할 때는 우리 여기 밑에 보면 상승 종목 몇 개, 하락 종목 몇 개 나오잖아요. 상승장과 하락장이 같아요? 다르죠. 그죠?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고 상승하는 종목은 소수고 이때는 상한가도 적게 나오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비중을 늘려서 돈을 번다라는 건 미친 짓이고요.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돼. 그럼 버는 돈도 줄겠지. 그죠? 그러니까 중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부리니까. 이런 건 매매를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극히 줄이든가. 그죠? 이러니까 중수 나부랭이밖에 안 되는 거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냥 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순리대로. 뭐야? 상승장에서는 상승에 베팅하면 되고 하락장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면 돼. 왜? 하락장인데 하락에 베팅하니까 비중을 늘릴 수 있고 승률이 오르죠. 다시. 똑같잖아. 하락장이에요. 그죠? 하락장이란 건 뭐야? 내가 매도를 하면 하락에 베팅을 하면 내려갔을 때 더 수익을 보는 거죠. 그죠? 내가 만 원에 한 계약을 만약에 매도를 쳤어? 9,000원이 됐어? 그러면 약 10%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 거잖아.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게 선물 매도죠. 이런 개념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곧버스 개념으로 봐봐. 곧버스는 지수가 내려가면 곧버스는 올라가죠. 반대 역상 차트예요. 역상 차트. 보세요. 위에가 코스피 차트예요. 위에가 코스피고요. 아래가 곧버스예요. 거꾸로 가요. 그죠?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 지수가 빠지면 곧버스는 올라요. 곱하기 2배만큼. 왜 지수는 변동폭이 좀 작잖아. 엄청 세면 3% 이렇게 나지만 보통은 뭐 1% 내외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배라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종가가 3.52%야. 3.52% 빠졌는데 여기는 7.1%죠. 그죠? 여기가 이 음봉 캔들이 종가가 마이너스 3.52%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곧버스는 7.1%가 상승했어요. 거의 2배죠. 그죠? 2배죠. 그래서 뭐 선물 매도 개념은 뭐 어렵다 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빠지면 곧버스는 올라요. 반등하면 조정 나오고 그죠? 쌍바닥 만들죠? 그럼 쌍봉 만들죠. 반등 주면 빠져요. 대급락 나오면 대급등하고 반등 주면 하락하고 빠지니까 오르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만 보면은 차트 똑같죠. 그죠? 차트가 뭐라 그래요? 그거. 네, 황금 강산할 때도 맨날 까먹는 그거. 그 뭐야? 이거 데칼코마니 그죠? 맨날 데칼코마니 맨날 까먹냐. 네. 데칼코마니잖아. 맞아요? 맞아요? 요거. 봐봐요. 5일선. 5추선 음봉 나오고 5추선 양봉 나오고 그죠? 여기도 5추선 음봉 나오고 5추선 양봉 나오고 그죠? 데칼코마니 똑같잖아. 똑같죠? 그러니까 이 곧버스는 주식 같은 형태로 주식 같은 차트로 역상 차트니까 역상 차트는 거꾸로 차트죠. 그죠? 그죠? 이 봐봐. 그러면 이걸로 확인해 줄게. 네, 이거 봐요. 요 차트를 코스피 차트를 거꾸로 보기를 해봐요. 거꾸로 보기. 거꾸로 보기 하고 양봉을 음봉을 양봉으로 바꿀게요. 그럼 차트가 얼마나 똑같나? 판박이지. 완전 똑같지. 그죠? 여기 변동폭이 조금 작은 게 다른데 똑같잖아. 차트가. 맞아요, 아니에요? 요 2편까지도 비슷하잖아. 2편까지도. 그죠? 꺾이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개미들도 우리 개미들도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락에.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하락장에서는 첫째 매매할 때만 한다. 이런 반등장에서만 한다. 나머진 매매 안 한다. 응? 요렇게 2, 3일 구간 짧게 반등 주는 구간에서만 하고 요 하락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하락할 때는 안 한다. 이게 기본 철칙이라고. 두 번째, 이런 하락장, 대세 하락장에서는 뭘 한다? 곧버스를 하세요, 그냥. 하락에 베팅하라고, 하락에. 하락에,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종목이 더 늘어나죠, 그죠? 하락에는 수익률이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 높으니까 떨어진 확률에 베팅하는 건 비중도 늘릴 수 있죠. 비중을 늘린다는 건 뭐야? 하락장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게
다시 한번 이해가 간다 1번, 이해가 안 간다 2번. 어떤 거냐면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타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커다란 흐름부터 봐야 돼. 하락할 때 이때는 마이너스 종목이 더 많죠.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날 때 돈을 버는 플러스가 돈을 버는 하락에 대한 베팅은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왜? 승률이 높으니까. 하락할 승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하락해야 승률이 높은 거잖아. 하락해야 돈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중도 늘릴 수 있고 그러면 비중을 늘리니까 높은 확률로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간다 1번, 이해가 안 간다 2번. 그죠? 논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 수익 모델로 내 수익 모델로 낮아지는 승률, 비중도 줄어. 응? 그래서 내 수익 모델로 돈을 벌긴 벌어. 근데 조금밖에 못 벌어. 이 짓을 하니까 중수라고. 이러니까 돈을 잘 못 번다고. 수익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락장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게 승률이 높잖아. 그죠? 승률이 높으니까 승률 높은 데에는 비중을 실어야 되죠. 그죠? 비중을 실으면 더 많은 돈을 벌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중수고 이렇게 하면 고수지. 왜? 시황에 맞는 매매를 하니까. 시황에 맞는 매매를 하니까. 이게 어렵나? 안 어렵죠? 여러분들 다 동의했잖아. 그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응? 근데 여러분들 다 뭐 선물 배워라 이런 뜻은 아니야. 배우고 싶은 사람 배우는 거고 노후까지 장이 좋았든 나쁘든 좋든 나쁘든 나는 계속 돈 벌겠다 싶은 사람만 선물 배우면 돼요. 그냥 나는 주식만 복잡하니까 주식만 하는데 주식만 상승장에서만 할 거야. 내가 확률 높은 반등장에서만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돈은 적게 벌지만 꾸준히 벌 수 있어요. 단 매매를 쉬어야 될 때 쉬어야 돼. 확률이 낮을 때는 쉬어야 돼. 이게 필수 전제 조건이에요. 사람마다 욕심이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월 억 벌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욕심 없이 월 천만 벌면 돼. 그죠?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매매 안 하고 장이 좋을 때만 골라서 월천 벌면 되잖아. 욕심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전제 조건을 지켜야지. 장이 안 좋을 때 매매를 안 하는 게 이롭다. 이롭다. 그죠?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아까 고퍼스 얘기한 건 그거예요. 어, 하락장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락장에 베팅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고 일반인들도 금방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역상 차트다 보니까 이게 주식 매매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없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다. 그러니까 고퍼스에 투자하면 된다. 어렵고 막 선물 이런 거 어렵고 이러신 분들은 고퍼스에 하면 돼요. 봐봐 여기서 때 타점 드렸잖아. 타점 드렸고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3,200원 타점 드렸죠. 그죠? 여기 3,200원 타점 드렸잖아. 3,200원. 또 여기서도 수익이 꽤 났죠. 여기서만 해도 벌써 뭐 거의 8% 났고. 또 눌리면 또 타점 드릴 거예요. 네. 스윙하시는 분들은 계속 스윙해. 언제까지? 최소 여기까지. 여기가 22% 수익권이었어요. 그죠? 며칠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봐야 돼. 오늘 지수가 지금 다시 빠지네. 나스닥 1% 빠졌어. 어제 반등하고 오늘 다시 또 빠지네. 1%. 그래서 세 번째는 선물 방식이 있어요. 선물 방식. 선물 방식은 뭐 오늘 선물을 막 홍보하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시황 매매 전략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다. 1번 어, 상승장, 반등장에서만 매매한다. 그러니까 하락장에도 난 돈 벌 수 있어. 깝치지 말라고 제발 좀. 그 얘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깝치지 좀 말라고. 어? 내 수익 모델이 있어? 별의별 논리가 많아요. 전일 대비 등락률 보면 하락장에도 뜨는 종목 있고 거기에는 더 본도 몰리고 다 논리적으로 맞아. 맞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 거기는 천하제일 단타 대회야. 단타 치는 중고수들 다 모여. 거기서 네가 돈 벌 수 있어? 이 질문 하나면 끝이에요. 당연히 돈 벌 수 있는 종목도 있고 분명히 상한가도 나와요. 하락장에. 중요한 건 거기서 네가 벌 수 있냐고. 네가 계속 벌 수 있냐고. 그 얘기예요. 거기서 계속 벌 수 있고 내가 욕심이 많지 않아. 조금만 벌면 돼. 그러면 해도 괜찮아요. 그 자기 스타일에 맞게 욕심에 맞게끔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그 실력이 안 돼. 안 되면서 왜 자꾸 기웃거리냐고. 차라리 그 돈 곧버스에 넣어놓으면 돈 버는데 아주 쉽게 편하게 오히려 소액으로 연습은 해야지.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수익 모델을 검증하는 연습은 해야죠. 그런 매매는 제가 뭐 한마디를 뭐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에서 본격적인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비중 실어 갖고 매매를 한다든가. 그죠? 왜냐면 고수들 다 놀아요. 하락장에서. 꼭 어중간한 사람들만 해. 그리고 어중간한 사람들 중간에 하락장에서 매매하는데 수익 모델이 있어도 내 돈 버는 사람 별로 못 봤어. 하락장에서. 하락 베팅하는 사람 말고 벌긴 벌지. 간혹 가다. 그런 사람들 치고 3개월, 6개월 계좌 까갖고 하락장에 돈 번 사람 못 봤다고. 하락 베팅한 사람 빼고요. 벌긴 벌어. 까먹을 때 더 와장창 까먹어서 그렇지. 중요한 건 하루 이틀 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락장 내에서 돈을 그러면 꾸준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의미 있는 돈을. 못 번다니까요. 심지어 유튜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하락장에다 놀잖아. 일부러 비중 줄이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들 많죠? 그죠? 계좌 까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어때요? 매매 활성하게 해요? 다, 다 비중 줄이고. 응?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런 고수들조차 어? 한 달에 10억 막 10수억씩 벌고 못해도 5, 6억씩 버는 사람들도 이런 하락장에서 기팍 줄이고 비중 줄이고 이러는데 용가리 통뼈야? 건방 떠는 건방. 그러지 마시라고. 돈을 벌어야지 건방 떠는 건 돈이 안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 두 번째는 그래도 곧버스가 있다. 그렇죠? 곧버스 형태로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선물 매매가 있다. 예. 저는 선물 매매 예찬론자예요. 예찬론자. 왜냐면 저는 이거 안 해요. 주식도 안 하고 최근에 주식도 안 하고 안 지 좀 됐어요. 곧버스도 안 해요. 곧버스 해본 적도 없어. 저는 공매도로 공매도 하다가 예, 선물 매매 위주로만 하고 선물은 어, 선물은 더 쉬워요 주식보다. 예, 지금 주꾸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쉽다 그런지.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락장에서는 아시겠죠? 특히 매매 안 할 때 해야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마시라고. 그게 최고예요. 최고고 차라리 그 비중을 곧버스에 실어 하락 베팅해. 그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황 매매 전략 얘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유 그냥 타점 알려주시고 매매하는 법이나 알려주시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이미 이따가도 하겠지만 이미 다 밝혔고 주꾸미에 넘쳐나는 컨텐츠가 그거고 또 제가 일부는 유료 컨텐츠 다 무료로 풀었잖아. 우리 유튜브 봐도 월천 타점 가이드 봐봐. 거기 얼마나 상세하게 나와 있어. 근데 상세하게 나왔는데 그 상세한 걸 모르겠다.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도 안 돼 있고. 공부하셔. 체계적으로. 뭐 아카데미를 들으시든 예. 주꾸미를 들어오시든 아니면 더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좋은 콘텐츠들 많죠. 커리큘럼. 예. 가서 돈 내고 들어요. 돈 아까워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 시간을. 안타까워. 자꾸 그 주식 공부하는데 돈 아끼려고 하고 내 시간을 내버리는 사람들 보면 참 나는 안타까워. 왜 그런지 몰라. 시간을 아껴야지. 월천을 1 년만 아껴 봐. 그게 1억 이요, 1억. 응? 내가 월 3천까지 간다 쳐 봐. 1 년이면 3억 이요. 고 수강비 몇십만 원 뭐 요즘 몇백만 원도 많죠? 물론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이해가 하는데 예. 어쨌든 시황 전략은 3 가지 얘기 말씀드렸어요. 매매를 쉴 때 쉬어라. 어줍지 않게 중수놀이 하지 말고 그냥 하락 배팅해. 곧버스에 배팅해라. 2번째. 그죠? 이거예요 딱. 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게 곧버스예요. 예, 곧버스. 요거. 요거 곧버스 요거. 요거. 뭐 코스닥도 있을 건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수강하려면 무슨 뭐 금융교육 감독원인가 뭐 이런 데에서 1-2 시간짜리 수강해야 돼요. 예. 파생상품 교육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나오니까 미리미리 들어 두시고 하락장에서는 그냥 곧버스 투자하세요. 곧버스 하시는 게 훨씬 더 하락 배팅에 돈 벌기 더 쉽고 안 되는 데서 아둥바둥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인제 제가 말씀드린 웨어 투 플레이가 중요하다. 상승장에서는 상승 배팅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하락 배팅하는 거고. 무조건 어렵게 막 선물 매매 솔직히 안 어려운데 어쨌든 선물 매매 여러분은 다 들어야 된다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만 곧버스 정도는 하셔야 돼. 하셔야 돼. 하락 배팅 하셔야 돼. 하실 거면. 이거 무섭다. 무서우면 그냥 잠시 쉬어. 잠시 주식을 안 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아카데미 한 번이라도 더 듣고 뭐 세종수 교육 받고 그게 훨씬 더 돈 되는 거야. 왜? 나중에 정말 싸졌을 때 좋은 타점 때 들어가면 물리지 않고 그 돈 그대로 보유했다가 그것도 되게 좋은 현명한 방법이에요. 내가 싸워야 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을 때와 이길 확률이 낮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이게 바로 뭐야? 지피지기죠. 지피지기. 그죠?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지 체계적으로. 응? 또 빠른 시간 내에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데를 찾아서 돈 주고 공부하세요. 제발 공짜로 공부하지 말고 부심포 안 와도 돼. 부심포 안 와도 돼. 뭐 제가 저나 뭐 부심포님이나 뭐 부심포로 수강비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딴 데도 뭐 찾아보면 많잖아 좋은데. 응? 물론 부심포만큼 싼 데는 없어요. 원래 싸게 책정했어. 어쨌든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봐. 찾아봐. 부심포 안 와도 돼요. 근데 유튜브 막 이런 거 보고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어? 막 무료 강의 주는 거 이런 건 언제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생기초만 무료로 주지 누가 유료 강의를 막 퍼줘. 구심포만 해도 그런 거 없어요. 그 무료 강의 좋죠. 유료 강의는 얼마나 좋겠어? 돈 주고 듣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년 한 해에는 정말 내가 맞붙일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데 찾으셔서 돈 주고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세요. 그게 다 돈이야, 돈. 뭐 부십포 강의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데 많으니까 뭐 아름아름 다른 분한테 물어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좀 가성비 좋고 잘 가르치고 성과도 나오는데 그런 데 가시고 리딩방 같은 데 가지 마시고 리딩방은 결국 내 실력 없잖아. 내 실력이 안 늘잖아. 그죠? 리딩방이 그러니까 제대로 잘하는 리딩방도 있겠죠. 근데 그 리딩방 문 닫아 버리고 안 하면 난 다시 돈 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세요. 실력을 키우시고 돈 주고 제대로 배우세요. 그게 좋은 거야. 어디 뭐 유튜브 같은 데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그 유튜브 콘텐츠가 쓰레기란 얘기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왜냐면 맥락이 없잖아, 맥락이. 응? 그 유튜브가 알려주는 게 다예요? 뭐 부심포 님이 검색식 강의
무료로 많이 올리죠. 그거 해서 돈 버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기초가 돼 있는 사람이 버는 거지. 그냥 검색식 딸랑 갖고 와도 돈 버나?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런 전반적인 기초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2부 여기서 쉬고요. 1부 뭐라고 했어? 1부 여러분들 돈 뺏어 먹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게 외인 기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눈 뜨고 코 베어가 주식시장은 서울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내동매매, 추격매수 이거는 다 나한테 돈 빨아먹기 위해 하는 거야. 유혹한다고. 그죠? 뻘짓 유혹하고 병신 같은 타점 유혹한다고. 그죠? 심리 교란시키고 이런 거에 당하지 마라. 이런 거에 안 당하려면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 근데 2부에서 말씀드린 건 뭐야? 수익 모델 중요하지만 이 수익 모델에 앞서서 아주 큰 힘이 있다. 큰 힘이란 건 뭐예요? 시황. 그 경제 상황을 다 포함해서 시황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시황에서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 때만 내 수익 모델을 가지고 버는 거예요. 근데 내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하락장에 베팅하는 곧버스를 내가 갖고 있다.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거지. 하락장에. 그럼 하락장에는 소소하게 소액으로 단주나 10만 원짜리 매매하시고 이걸로 통계 내면서 내 수익 모델 검증해 나가시고 본격적인 매매는 어디서 한다? 하락장엔 하락장에 베팅. 상승장엔 상승장에 베팅. 비중은 그 추세에 맞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좀 실어도 되고. 그죠? 이번에 보니까는 블루스카이 님도 약 7% 정도 어제 마감하시면서 수익을 정산하셨는데 곧버스로 한 7% 정도 약 7% 정도 수익 내셨고 뭐 승진님이야 곧버스로 수익을 아주 잘 내시니까 계속 수익을 내시고 타연님도 6점 몇 프로대 그죠? 수익을 내셨죠. 아마 요때 못하셨고 요때 못해서 먹었던가 요때 눌림 때 내가 3,200원 드렸을 때 요 근 언저리에서 사셔갖고 수익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매 전략은 올라갈 때 조금씩 팔고요. 내려오면 매집하고 올라가면 조금씩 팔고 내려가면 매집하고 이게 제일 좋아요. 스윙 겸 갈 거면. 아니면 아예 직장인들은 사갖고 쭉 묵혀두는가. 물론 타점은 어, 머니더 라인 지저스 보면서 제대로 잡으셔야 돼.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 예.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 매매 방식이 있다. 지금 주꾸미에서 주선사에 하는 걸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꾸미 가입하셔도 주선사 매매 가능하시고 또 이 주선사 과거 강의는 이제 주꾸미 연장할 때마다 과거 강의를 링크로 드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 강의부터 차근차근 들으실 수 있고 장기적으로 내가 주식으로 노후까지 대비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선물 매매를 강추드립니다. 강추드리고요. 저는 상승장에서조차도 주식 안 해요. 주선 매수하지. 왜? 그게 훨씬 더 돈벌이가 되거든. 이게 말을 해줘요. 주금에서 주선사 가이딩 한 2주 좀 지났는데 2주 3주 됐는데 100만 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못해도 50에서 80 맨날 50에서 한 80 정도 하시는 로제님이 2주 만에 가이딩 2주 만에 600 얼마 했어요. 수익을.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 1200 월천이 넘는 거지. 물론 이제 월 단위로까지 해봐야 이제 월천이 확정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한 600 몇십 벌으셨으면 월천에 해당되죠. 예, 로제님은 주꾸미도 1년 끊으셔갖고 꾸준히 하고 계신데 음, 남편 백수 만들어주는 게 꿈이래요. 얼마나 이뻐. 그죠? 예, 다고자님도 하루에 440 몇만 원이 기억이 안 나요. 447만 원인가 하셨고 목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예. 아니, 오늘이 금요일이지 수요일인가 예, 수요일인가 하루 맨날 7, 80만 원씩 막 하시다가 그날은 터졌어요. 터지면서 400 얼마 하루에 벌고 하루에 반천만 원 한 거지 거의. 그죠? 승진님도 뭐 몇십만 원씩 계속 하고 승진님도 목요일 날에는 어 제가 그때 카카오 게임즈 윗꼬리 매도 알려드렸는데 5% 수익 나서 250만 원 버셨더라고.
카카오 게임즈만으로. 실투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많이 버세요. 타요 님도 목요일 날 한 80 얼마 버셨죠?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비중을 못 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근데 이 선물을 하면서는 이 계약단이다 보니까 또 하락장에는 승률이 높아. 먹을 확률이. 비중이 실리고 이러니까는 그냥 우습게 돈 100만 원씩 벌고 수백만 원씩 버는 거예요. 200만 원씩 버는 사람들도 있고 이 수익 인증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확연하게 달라. 이 주꾸미에서 비중을 못 싣고 하던 매매와 다르게 선물은 비중이 실리고 일단 하락장에서 승률이 높으니까 버는 구찌가 다른 거지. 이분들 봐요. 이분들 딱 2달, 석 달 하면은 제가 주선사에서 약속한 월삼천 갑니다, 진짜로. 이분들은. 왜? 하루에 150만 하면 월삼천이야. 월삼천. 근데 어떤 날은 2, 300, 뭐 3, 400 버는 거고, 어떤 날은 50만 원, 60만 원 벌 때도 있는 거고, 간혹 뭐 손절 나오는 날도 있는 거고. 예. 비중이 실리니까 그래요. 승률이 높은 가운데 비중이 실려야 돈이 벌려. 그래서 하락장, 고버스에 제가 비중 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꿈에서. 저번에 무료 오픈 특강에서도 제가 고버스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 한 2달 전인가? 고버스 하시라고 얘기했고 준비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주꾸미에서 고버스 얘기한 지는 벌써 한 넉 달, 5달째 정도 됐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그 고버스 준비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고 또 주꾸미 VIP 가이드 이때 타점도 알려드린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고버스로도 꽤 돈을 버시고 있고 선물로도 꽤 많이 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요지는 뭐다? 하락장에는 하락 배팅 해라. 꼭 하락장에서 어줍지 않게 주식 매수하지 말고 특히 중수분들한테 계속 하고 싶어. 어줍지 않게 하지 마시고 물론 욕심이 적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한 월천 정도 그냥 내가 하던 매매로 그냥 그 정도 나오면 뭐 하락장에는 뭐든 난 한 가지만 할게요. 뭐 하세요. 예. 그분의 선택이니까.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분은 톡 까놓고 케빈님 얘기하는 케빈님은 실력이 돼. 주식 경력도 되고 그분은 선물도 해보셨고 다 해보셨어. 근데 주꾸미 와서 제대로 정돌지 하나로 돈 벌고 계시잖아.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케빈님은 경력도 많고 또 한 가지만 판지 오래됐고 본인이 검색식도 만들 수 있고 일을 하면서 매매 패턴 자기 환경에 맞는 매매 방법을 다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케빈님은 그렇게 계속해도 제가 한마디 대꾸 안 하잖아요. 응원하고 있지. 우리 케빈님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지. 이게 케빈님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다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실력이 안 되고 그런 기본기가 없는데 케빈님을 따라할까 봐 난 그게 걱정이야. 걱정이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락장에서 예. 그러니까 맞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실력이 있는 자들은 괜찮아. 근데 실력이 없는 자가 하락장에는 하락 배팅이 맞다니까? 상승장에는 상승 배팅이 맞고 논리적이고 승률도 그렇고 근데 이걸 따라할까 봐 따라하는데 안 돼. 되겠나 그게. 이미 케빈님은 한 8개월 이상 걸쳐서 정돌지를 연구했고 그 연구 검색식도 다 통계내서 이게 되나 안 되나 다 적용하면서 살 놈 살리고 죽일 놈 죽이고 이렇게 거의 3월부터 4월부터니까 8개월 넘었네. 9개월 차 이렇게 하고 계신 분하고 이제 막 하시면서 이 하락장에서 그걸 견뎌낼 만한 안 된다니까. 그게 걱정돼. 걱정돼. 한 가지만 하는 거 좋아. 나도 찬성해요. 근데 그것도 더 큰 힘 앞에서는 더 큰 힘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핵심이 아니고 추세가 핵심인 거야. 왜? 힘이 다르기 때문에. 시황의 힘, 추세의 힘이 더 중요한 거야. 한 가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가지만 하는 힘도 있죠. 언제? 하락장엔 안 해. 상승장에만 해. 내가 유리한 장일 때만 해. 내가 유리한 시황 때만 해. 이러면 100점 만점이지. 한 가지만 한다는 게 100점 만점을 드리고 근데 한 가지만 하는데 이게 똥오줌 못 가려. 이게 하락장이 상승장이지. 그것도 구분 못하고 실력도 없으면서 막 해. 이거는 50점도 안 되는 점수밖에 못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안 벌릴 거거든. 그렇게 하면. 왜 한 가지만 하는데 돈이 안 벌리나요? 사무장님. 이럴걸? 왜 한 가지만 하는데 돈이 안 벌리나요?
구심포님 월천사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나요? 안 되긴 시황이 안 좋고 하락 추세니까 올라야 돈 버는 매매인데 오르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돈을 버냐고. 이 당연한 거를 무시하니까 호구들이 호구인 거고 개미들이 돈 못 버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제 확답을 드렸어요. 확답을 드렸어. 하락장에서 매매하지 마시라고. 소액으로 단주로 내 매매의 수익 모델을 검증하는 건 좋아. 두세 번. 예. 하락장에는 차라리 고버스 같은 하락 베팅 하시라고. 우리가 상승장 때 존버 매매 하죠. 물렸는데 버티면 올라서 돈 벌잖아. 이게 존버 매매예요. 상승장에선 존버 매매가 통해요. 왜? 시황 자체가 대대 상승이고 내가 잠깐 물렸어도 이게 다시 응? 물렸다가도 돌아 나가서 정보 돌파가 나와. 존버 매매가 어느 정도 매매 기법으로서 작용을 해요. 저는 반대하지만 그것조차 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기다리면 올라요. 상승장에선. 하락장에선 기다리면 떨어져요. 맞죠? 기다리면 떨어지잖아. 왜? 추세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주가가 떨어지잖아. 아 이거 초등학생한테 얘기해도 알겠다. 그죠? 초등학생이 얘기해도. 상승장일 때는 내가 여기 샀어. 시간이 흐를수록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잖아. 그거 올라가잖아. 대세 상승장에서는 존버 매매도 돈을 벌 수 있어. 그렇지만 대세 하락장에서는 이거는 미친 짓이라고. 몇 년 지나도 여기 본전 올까 말까야. 그럼 내 돈 거기 다 묵혀 있고, 예? 다 묵혀 있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렇게 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시황 가장 큰 힘이라는 거 인식하시고 시황의 추세대로 매매를 하세요. 이게 어떤 수익 모델보다 중요해. 시황이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가장 큰 힘이니까. 어? 바람을 등지고 손풍을 타면 배가 빨리 나가죠. 그죠? 역풍을 타면 배가 앞으로 안 나가잖아. 그죠? 조류가 반대 방향에서 노져오면 어떡할 거야. 잘해야 내 제자리 걸음이지. 그죠? 바람의 방향에 맞는 매매를 하세요, 제발. 이게 뭐 내가 무슨 지금 미적분 얘기하고 그죠? 삼각함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쭤보니까 다 이해했다네. 그죠? 그럼 이해했으면 이해한 대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상승장에서는 상승의 베팅, 하락장에서는 하락의 베팅. 그럼 박스권은요? 박스권은 둘 다 돼요. 박스권은. 박스권 왜 둘 다 돼? 그치만 박스권 하단부는 위험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박스권 폭에 따라 중요하지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충분히 되지. 근데 이게 상방으로 튀느냐? 추세가 상방으로 튀느냐 하방으로 튀느냐? 이평이 수렴된 다음 여기 이평이 수렴된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매매를. 그죠? 아니 손절 잡고 하든가. 여기까지 시황 곧 매매 전략. 상승은 상승장에선 상승 베팅, 하락장에선 하락 베팅. 굉장히 강조했어요. 강조했고 고버스 특히 하락장의 베팅으로서 고버스 강하게 추천드렸고 또 노후까지 어떤 장에서든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 매매를 미리미리 배우세요. 그죠? 지금 뭐 주꾸미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가이딩까지 하는 선물은 없다 진짜로 이거는. 응? 이거는 1년에 1,500, 2천만 원이 넘어요. 제가 거짓말 같으면 찾아봐. 응? 선물 종목 리딩 가이딩 해주는 데가 어딨나. 있어도 2천만 원 이상이에요. 보통 1,500, 2천이에요. 1년에. 어쨌든 뭐 저는 엄청난 좋은 기회라고 해서 하는 거고 저도 오래 하진 않을 거야. 아마 제 1년 과정 딱 해놨기 때문에 1년 정도 하면은 주선사는 딱 그쯤에서 그만둘 생각입니다. 몇 달 더 늘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황 매매 전략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돈 버는 수익 모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시황에 맞는 매매 전략 짜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못 지킨다? 못 지키니까 깡통 차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 하락장에도 매매하고 비중 싫고 그리고 깡통 찬다? 그리고 찾아와요. 이거 물렸어요, 사무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한번 종목 봐주세요. 몇 종목 물리셨는데요. 한 15종목 돼요. 그 15종목은 볼 것도 없어요. 일괄 매도하세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혹은 이제 시황상 반등이 나오면 반등 끄트머리에 다 올매도하세요. 이게 제 정답이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뭐 종목 하나하나 봐서 뭐 손실 적게 보는 선에서 그거를 손절 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손절 못 쳐요, 그러면. 몇 년이고 묵힐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5분 쉬고 이번엔 종목 들어갑니다. 종목 선정 들어갑니다. 5분 쉬고 오세요. 11시 3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